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교재는 아주 핵심된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나왔죠. 그래서 요약집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유용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5월 달에 가면 본격적인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이거보다는 좀 분량이 한 3배 정도 많아요. 지금 살은 붙어 있지 않지만 뼈대를 찾기에는 참 좋은 교재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핵심되는 부분은 우리는 공부를 해요.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파트들은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좋아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 언급된 건 반드시 체크가 돼야 됩니다. 4페이지 펴봅니다.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김영진 교수의 정의예요. 김영진 교수는 우리나라 1세대 부동산학 학자예요. 바로 여기에 부동산학의 성격이 그대로 다 있어요.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랬죠. 먼저 종합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란 대상이 있어요. 부동산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힌 것은 70년대입니다. 그전에는 부동산을 다루지 않았을까요? 다룰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부동산을 다루었을까요? 여러 주변과학에 의해서 각기 개별적, 부분적으로 다뤄졌어요. 법학이다 그러면 소유권과 관계된 부분을 다뤘습니다. 공학이다 그러면 공학적 측면을, 부동산의 공학적 측면을 다뤘고요. 건축학이다 그러면 건축 측면을 다뤘고요. 이외에도 경제학이다 그러면 수요 공급 원리를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려고 노력했고요. 경영학이다 그러면 바로 마케팅 측면을 주로 다뤘던 거예요. 투자론 측면을 다뤘던 거예요. 이처럼 부동산학은 부동산학이 존재하기 이전부터도 부동산은 다뤄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변 과학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은 고유한 부분이 있더란 얘기예요. 이 고유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부동산의 특성, 대표인 게 바로 부동성이죠. 동산,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다. 이를 부동성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자와는 좀 달라요. 일반자는 보따리에 바리바리 싸들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가 가능하죠.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아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면 미아 지역에서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가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가 남아돌아요. 그래도 남아도는 지역에 아파트를 부족한 지역으로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이를 지역시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 주변 과학에 의해서도 설명이 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부동산 학이 생겼지만 이건 신설 과목이잖아요. 여러 주변 과학이 이미 일으켜놓은 업적들이 있어요. 이 업적들을 버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업적들을 전부 다 묶어서 부동산학의 체계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합 그러면 짬뽕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그다음 응용과학입니다. 낯선 문제가 나오면 언제나 반대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응용과학 반대말이 뭐가 되죠?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인상을 쓰고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응용과학 그럼 반대말이 뭐가 떠오르나요? 순수과학. 순수과학의 대표인 게 이론 물리학, 그리고 수학이 대표적인 예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논리적인 구조물을 맞추는데 목적을 두고 있죠.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확립된 이 체계를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에 적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응용과학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부동산학의 특성들이 전부 다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옆에 제2절 부동산의 개념 나와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용어 정리를 할게요. 숙제예요. 제가 숙제다 그러면요, 그거 하셔야 되겠고 문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핵심이 되는 부분을 숙제로 내는 거예요. 먼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리고 복합 부동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부동산학에서 복합자가 나오면요, 여러 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셔요. 있죠? 숙제다 하는 부분은 제가 안 지울게요. 안 지울 테니까 쉬는 시간에 적으셔요. 쉬는 시간에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는 집중하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풀어내야 돼요. 여러 개 그랬죠? 복합 개념은 뭐가 여러 개예요? 어려워요? 개념이 여러 개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뭐가 여러 개예요? 부동산이. 자, 다시 한번 풀어내는 거예요. 복합 개념은 뭐가 여러 개라고요? 개념이. 복합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이. 먼저 복합 개념. 부동산은 법적 개념이 있고요. 경제적 측면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고요. 기술적 개념이 있어요. 개념 대신에 일반적으로 측면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법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래서 앞으로 복합 부동산 세 글자를 떠올리기로 합니다. 법경기. 참고로 이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측면이에요. 동요처럼 잡으면 돼요. 먼저 법적 측면. 있죠.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이거 지난주 했던 것 같은데. 위부터 먹어야 돼? 아래부터 먹어야 돼요? 안 했어요? 마음대로 먹으면 되죠? 네. 내가 아파트 샀어요. 자, 여기 토지 샀어요. 내가 짓고 싶은 거 마음대로 지으면 되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전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고 하는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를 받게 돼요. 건폐율은 바닥 면적을 몇 프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이를 규제하는 것이고요. 용적률은 건물 층수를 규제하는 거예요. 밀도를 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토지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법적 측면이에요. 특히 공법적 측면이에요. 이 부분은. 공법적 측면. 자, 그 다음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시점은 계약금을 지불한 날짜라고 그랬어요? 잔금을 지불한 날짜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었어요. 계약금, 잔금 땡. 괜찮아. 일주일 만에 배웠는데 한 번에 맞추면 되겠어요. 계약금, 잔금, 중도금. 언제 소유권이 넘어와요? 온전히. 등기한 순간.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 측면이에요. 특히 이거는 소유권 거래와 관련된 민법적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적 측면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경제적 측면. 부동산 가격 앞으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내년도 상황을 살펴보면, 내년 상반기만 살펴본다면 올라가요? 떨어져요? 괜찮아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툭 찍어보세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할 때 지금 투자하는 게 안 나요? 좀 기다리면서 상황을 봐서 투자해야겠나요? 상황을 봐서. 이게 바로 경제의 측면이에요. 판단 기준이 뭐였죠? 이때 판단 기준이. 지금 투자하는 게 이익이 클까? 좀 기다렸다 투자하는 게 이익이 클까? 바로 이익과 관계된 측면이 경제적 측면이 됩니다. 그 다음 기술적 측면. 여기서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이를 물리적 측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왜 눈에 보일까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를 있다는 얘기죠. 유형적 측면 그래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는 남향인지 북향인 정도는 눈으로 확인하고 살죠. 토지를 구입할 때는 토지 형태가 어떤가? 토지 형태가 어느 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1, 2, 3. 제일 멋진 게 어떤 모양이에요? 1번이 제일 멋지죠? 그럼 제일 유용성이 크나요? 아니죠. 이게 바로 지형이에요. 지형. 주로 이 정방형이 대부분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죠. 이것이 바로 기술적 측면입니다. 지형.
토지 형태, 지세, 뭐 가파른지 완만한지, 방향, 면적, 전부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기술적 측면이에요. 반면에 법률적, 경제적 측면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무형적 측면 그래요. 그리고 이 무형적 측면을 모두 가리켜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이 전부 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어느 한 측면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타당성 분석할 때도 법, 경기 세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할 거예요. 관리를 다룰 때도 법, 경기 세 측면에서의 관리를 모두 다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부동산학적 부동산 그래요. 부동산학적 부동산이다 이 말은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부동산이다. 자, 그래서 제가 2달마다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인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2달 뒤에 제가 물어볼게요. 안 틀릴 자신 있죠? 있죠? 글쎄요. 자, 그 다음 복합 부동산. 뭐가 여러 개라고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한 개 부동산일까요? 별개 부동산일까요? 법률적 측면에서. 한 개, 여러 개. 아니에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별개 부동산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따로 이용할 수가 없죠. 거래할 때도 일체로 거래되죠.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는 한 개 부동산처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법률적 측면에서는 별개 부동산이지만 이용적 측면에서 용어가 필요했어요. 일체로 이용되고 일체로 거래되는 토지와 건물. 이를 복합 부동산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여러 개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복합 부동산은 뭘 돌리냐면 토지, 건물 돌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뭘 돌려요? 법, 경기. 자, 법은 뭐예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무슨 측면이에요? 경제적 측면이죠. 민간 부문의 활동에서는 사익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측면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그 다음 두 번째. 복합 부동산은 뭘 돌려요? 토지와 건물. 자, 이게 첫 번째 숙제고요. 그럼 부동산을 지금부터 분리할 텐데요. 부동산을 분리할 때도 우리가 다루는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복합 개념 부동산.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복합 개념 세 글자 뭘 돌린다고요? 법, 경기. 지금부터 부동산을 분류합니다. 두 번째 숙제예요. 첫 번째, 법률적 측면. 법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이나 같은 말이에요. 법률적 측면에서는 토지를 어떻게 다루냐면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다뤄요. 두 번째,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이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자본으로서의 부동산, 생산 요소로서의 부동산, 소비재로서의 부동산. 세 번째로서 기술적 측면 부동산 하면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위치로서의 부동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환경으로서의 부동산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이게 이제 특혜. 이 틀 자체에서 문제가 나오게 돼요. 23회 때 올해도 이 틀 자체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독립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서 나와요. 나머지 파트에서는 독립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문 형태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이 법률적 측면과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됐죠? 안 보고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숙제고요. 지금부터는 숙제가 아니에요.